이거는 아무래도 좀 재치료 하던가 아니면은 발치를 하던가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환자분은 씹는데 이렇게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셔서 이 뒤쪽 부리에 이렇게 크게 염증이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염증이 단순하게 뼈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깥쪽의 뼈를 다 녹이면서 굉장히 크게 염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긍정 감사 노력 발전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앤이 치과 조희송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병원에 15년 이상 다닌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배운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2013년 10월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별다른 게 없어 보이시고 36세 남자 환자로 젊으신 분이셔서 이제 별 이상 없으시고 스케일링만 하고 가셨고요. 다시 또 2016년, 그러니까 3년 후에 오셔서 검진하고 스케일링 관리만 받으시고 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게 2018년이시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검진 관리 이렇게 하고 쭉 가셨는데요. 그 다음 오셨던 게 또 3년 뒤 2021년에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왼쪽 아래 어금니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에 시리고 씹을 때 아프다라는 호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치아를 잘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인레이라고 이렇게 떼웠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고 임시로 약제를 넣어놓고 좀 지켜보시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를 진정시키는 약을 넣어놓고도 한동안 계속 반응이 있으셔가지고 신경치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신경치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치아는 이제 뿌리가 앞쪽, 뒤쪽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앞쪽 뿌리는 별 무리 없이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뒤쪽 뿌리에서 이제 계속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뿌리에 금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은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하시고 어떻게 좀 지켜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그리고 치아가 이제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밴드라고 이렇게 감싸는데요. 이렇게 감싸놓고 환자분은 가셨고, 그리고 이제 별일 없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셨던 게 2023년에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그 신경치료했던 그 치아의 뒤쪽 뿌리 쪽이 역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재치료 하던가 아니면은 발치를 하던가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환자분은 씹는데 이렇게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셔서 그 다음에 오신 게 1년 있다가 또 오셨어요. 오셨을 때는 이제 여기가 부어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많이 부어서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근데 아마 저런 상태로 이제 한동안 지속이 됐었을 텐데도 환자분이 계속 참으시고 그렇게 크게 통증은 없었기 때문에 안 오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치아를 잘 보면은 이 뒤쪽도 깨져 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신경치료 하면서 이제 뒤쪽에 금이 가 있고 아마 뿌리 쪽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 금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저렇게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이제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약제를 넣어놓고 이제 좀 지켜보기로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CT를 찍어봤었는데 이 뒤쪽 뿌리에 이렇게 크게 염증이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염증이 단순하게 뼈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깥쪽의 뼈를 다 녹이면서 굉장히 크게 염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크기로 염증이 생기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신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주적인 문제, 이제 또는 뿌리에 확실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는 또 이제 신기하게 계속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붓거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치아를 살리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뿌리만 제거를 하는 식은 절제술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잇몸을 열고 뒤쪽에 있는 뿌리를 잘라서 제거를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거한 엑스레이고요. 이제 6개월 뒤 이제 CT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오셨을 때 이제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지금 치아는 아무래도 이제 2개가 뿌리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하나로 되면서 약간 이제 약해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은 환자분은 본인 치아를 계속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이 치아로 계속 쓸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저희도 발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환자분의 의지가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우선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치아를 유지를 해서 그래도 좀 더 이 치아의 수명이 연장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이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조인이 치과 조희송입니다. 감사합니다.